네, 안녕하십니까. 이용현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형식론으로 본 신간 첨단문서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짧은 관계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구조, 그다음에 서식, 용어, 주기까지 포함해서 기초적인 것이면서 중요한 문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종이 문서의 외적인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3년에 이것이 처음으로 공개된 이래 안쪽에 당시의 흑백 사진이 찍힌 이래로 다시 이게 수납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위에 실물을 관찰할 수 없는 형태고, 당시에 찍어놓은 사진이 수차례에 걸쳐서 여러 전시회랄지 도서에 실리고 있는 이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관건은 보다 양질의 상세한 사진을 확보하는 것,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알려진 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화엄경 논질이 이제 중창에서 수리돼서 나오게 됐었는데, 34년에 그때 이제 안쪽에 이제 수리를 하면서 보니까 포심 부분에 앞뒷면에 이렇게 완충제로서 반고된 용지, 재활용된 용지를 사용한 것을 알게 됐고, 보니까 신라 문서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화엄경 논의 껍데기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앞쪽에 타이틀이 있어서 이렇게 알게 된 것이고요. 이런 형식의 문서가 여기에 말릴 때 커버 비슷하게 쓰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에 관한 수치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가장 최근에 자료 54회 정창원 전의 자료에 보게 되면 가로가 58cm, 세로가 29.5cm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자료가 착종되고 있는데, 그다음에 사진 자료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몇 군데 요소요소의 양질의 사진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연구도 이것에 기인해서 진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록에 보면은 안쪽에 있는 이 문서의 세로가 29.6cm다. 그래서 좀 의아스러운 것은 겉표지보다도 0.5cm, 1cm가 더 큰 거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주최 측의 자료를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사정상 이게 구부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기 문서의 용어는 초원이랄지 서원경이랄지 을민연이랄지 혹은 공연견이라는 독특한 용어, 그리고 익숙한 당질, 구등호, 그다음에 우마, 전답, 그다음에 나무하고 아마도 신라의 관리라고 보여지는 내시장 같은 중요한 용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문서가 중요한 것은 국내 신라 문서에서 종이 문서는 오직 2건이고 이것이 가장 상세한 문서라는 점에서 중대성이 다대하다,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방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게장의 이라는 특성으로 모아지고 있는 것 같고, 성격이 연대에 대해서는 초창기 때에 755년설이 힘을 받다가 10여 년 전부터는 사그라들고 695년설이 주장되었다가 815년설도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있는 거,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연이 어떤 것인가, 그다음에 수치에 대한 해석, 그다음에 추기에 대한 해석을 통한 접근, 그다음에 촌락 자체에 대한 여러 양태들, 그다음에 특히 호조나 장적 비교, 특히 일본이나 중국이죠. 그다음에 균전제로나 이런 것들이 진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다시 살펴보게 되면 문서의 형식론이랄지 이거에 대해서는 논과 그다지 한 편 정도나 2편 정도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초심으로 돌아가가지고 전부 다 나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소강 상태에 있고, 구조나 서식, 그다음에 외형하고 용어, 이런 것들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문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시면 개선이 이렇게 보이고, 손이 보시겠습니다만 이렇게 있고 확대된 게 있습니다. 아래쪽에도 개선이 되어 있는 전형적인 형태의 문서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데요. 잠깐 보시게 되면 제목이 있고 촌에, 그다음에 본문에 이렇게 명기가 되는 형태입니다. 분주처럼 4분의 1 정도의 크기로 서기가 되어 있고, 한 줄 내지 2줄
형태, 그다음에 건점에 있어서 나중 시점에서 이게 막 축이가 돼서 수정이 되는 이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전에 이루어졌지만 조금 양질의 사진을 가지고 개선을 추적해 보면 보시는 바와 같아요. 이것이 종이가 두 장이 있어서 표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편의상 뭐 종이 1, 종이 2 하게 되면 종이 1 같은 경우는 초원이 두 개가 있고 중간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이음새로 인식되어 왔는데 사진을 봐도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종이를 이어붙인 거로 이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겠고 개선이 이와 같이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인상적인 것은 그 촌과 촌 사이에 판을 하나 띄는 거예요. 철칙으로서 지켜지고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은 그 종이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쪽은 잘라져서 그 촌의 이름을 알 수가 없고 이어지는 뒷부분이 되겠고 서원경이 무슨 촌인데 이 뒷부분이 잘린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선 특징적인 것이 이음새가 두 군데가 확인이 된다고 50년대부터 인식이 되고 그 양질의 사진을 봐서도 그것이 틀림이 없다 이렇게 인식될 수 있는데요. 조금 더 사진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음새 부분이. 그래서 여기 그 선의 왼쪽 부분은 말끔하게 균일하고 오른쪽 부분에 이렇게 들쭉날쭉한 걸로 봐가지고는 이런 형태가 아닌가. 좌측지를 우측지에 위쪽에 놓고 접착물로 누름으로써 해놔가지고 압력이 가해졌을 때 이쪽에 접착물이 삐져나옴으로써 이런 형태가 됐다. 이렇게 그 사진을 가지고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양태의 그 오른쪽 위에 왼쪽을 덮어씌우는 이런 접합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그렇게 되겠는데요. 그 다음에는 줄수를 따져보게 되면 대충 잘린 부분까지 최대로 쳐서 31행이 종이 1에서는 확인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종이 2에서는 33행 조금 더 인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은 종이의 규격이라고 만약에 우리가 그 데이터가 지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전제를 할 것 같으면 폭이 약간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 균일하지 않고 대체적으로는 일정 기준을 가지고 있을 테지만 오차는 있었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알려진 데이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촉 9촌이라는 데이터하고 그다음에 그 50cm라는 데이터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복원을 하게 되면 그 규격 정의를 찍어내고 그 정의들을 두루마리로 이어붙였을 테니까 이게 규격이 되면 되는데 이것에 대한 계산을 다시 한번 해보면 제 계산으로는 그 처음에 찍어 나온 당대 정의가 49.96cm 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9.6cm는 그 정차원 측의 자료에 입각해서 이렇게 복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폭을 나누어 보면 대체적으로는 기존에는 1.5에서 2cm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는데 제 계산으로 1.78cm 정도, 1.7 내지는 1.8cm의 균일한 그 폭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cm 또 유효하겠지만은 정창원 측의 기록의 을 존중해서 29.6cm로 이렇게 파악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연적 관계의 두 종이는 그렇게 보게 되면은 이미 그 윤석태 선생의 연구에 의한 바와 같이 서로 형식상으로 규격적으로부터 연접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게다가 그 내용으로 봐서도 양쪽은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간에 바로 이어지는 촌들은 아니다 이런 얘기들 다시 한번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발표문에는 적지 않았지만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응용을 좀 할 수가 있는 것이 향후에 이런 식으로 연구를 기초자료 적정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종이 문제가 지금 그 종이의 규격 종이가 검출이 된 것이죠. 그런데 백지목소 화엄경 리움에 있는 이 자료에 보게 되면은 종이 제작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화엄경 제작과 관련해서 분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를 만드는 전문 업자가 전문인이 당시 754년, 55년에 존재했던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것을 응용해서 보게 되면은 단월은 국가가 있으니까 국가 문서가 돈을 냈을 거고 그다음에 종이를 만든 사람한테 종이를 구입한 것이 아닐까. 그 근거는 뭐냐면 월성 회자목간에 보면은
경에다가 그 종이를 사소한 종이를 쓰려고 종이를 샀는데 그 사전 보고는 안 하고 했고 추후 보고를 한 이런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를 그 관하에서 그 매입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보시는 그 문서 전락문서 역시 그 구입에 의한 조달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고요. 필사도 따로 있었을 테고 여러 가지 그 업무 분담을 설정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같은 경우도 유명한 정창원의 그 양가상목 이런 걸로 볼 때는 이미 이 시점에서 먹을 제작하는 전문 집단이 가택이 성립을 하고 있었고 여기서 납품되거나 수출까지 됐으니까 역시 문방구들을 구입해서 이런 문서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백지목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발문의 업무 분담과 관련된 8세기 중의 상황입니다. 종이는 닥지가 나오는데 하나 특징적인 것은 이 문서에서 그 종이를 그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닥지, 저지 이를 재배를 하고 그다음에 껍질을 벗기고 그다음에 종이를 만드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초당문서의 종이도 제작되었을 것을 틀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선행선의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4개 천인데 A면에서는 막 이게 A, 상투 전형적으로 A촌, B촌 그리고 막 C 일명의 C촌, D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음에는 그 문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그 상단부에서는 본문을 기재하지 않고 촌 이름만을 상단부에는 기재하는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고 본문에는 내용을 그 순서대로 기재하는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기존에 정치한 연구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재평성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파악하는 것이 어떨까. 촌이 있고 그 용어 곧바로 접해가지고 땅의 넓이랄까 맨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는 막 공연하고 개연의 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상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말하고 그 소의 숫자가 나오고 토지가 나오고 수목이 나오고 마지막에 주기 을미년에 주기가 나오는 것으로서 파악하는 게 조금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 다음엔 공격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계행이 그렇게 그 의미가 두어지지 않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격이 스페이스가 한 칸씩 띄는 것들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한결같이 그 분절적인 그 의미가 다를 경우에 시각적인 효과를 두드러지게 하기 위한 국리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칸을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이 칸을 바꾸는 경우는 이 한마 앞에서만 유일하게 이 문서에서는 지켜지고 나머지는 막 계행이 지켜지지 않는 계행이나 그 칸이 혼용되는 이런 시센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절되는 그 용어와 용어 사이에는 칸을 띄게 되지만 중간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 할주처럼 들어가는 경우에는 칸을 별도로 두지 않는 두기도 하지만 두는 것이 무시되는 이런 서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각적으로 두지 않아도 칸을 띈 효과가 같기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주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상세 내용이 들어가요. 예를 들면 소가 몇 마리인데 전체가 소가 뭐 예전에 있던 소가 얼마고 그다음에 새로 생긴 소가 얼마고 뭐 이런 식의 원칙에 의해서 서사되고 있습니다. 순서는 아까 11개 항목처럼 앞에서부터 뒤까지 한치 오차 없이 전부 관철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외형적인 것을 볼 때에 캐치할 수 있는 것은 촌별 구분을 가장 중요시했다 이런 것하고 연과인 가어가 되겠죠. 사람의 기재를 가장 중요시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량 중심의 서법이다. 그것은 수량사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토지를 빼놓고는 수량사를 사용하는 것을 극력 억제를 하고 수량사를 항목별의 맨 뒤에다 둬서 수치 파악을 최중시하는 이런 문서의 양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연과인이 중시했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로 이 계행의 경우인데 한마 전에는
가축이 나오기 전에 그 사람들에 관해서 하고 그 이후의 기사는 반드시 그 계행하는 이런 원칙은 내계천에서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고요. 그 뒤에 이어지는 그 전답 같은 경우는 계행을 하기도 하지만 붙여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이행되지는 않았다. 이게 하나의 그 중요한 그 기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는 맨 뒤에 그 을미년에 대한 그 축의입니다. 을미년 보통 막 그 식년 내지는 이 문서가 쓰여진 해로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연하고 인에 관한 축이 뒤에 기록이 이 양상 스테이지 1 뒤에 스테이지 2의 상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은데요. 잘린 부분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여러 항목이 완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그 사람뿐만 아니고 가축도 북이 되는 이런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전체 문서는 연과 가호죠. 인에 관한 기록하고 기타 기록하고 그다음에 추가 변동분에 관한 기록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주기에 관한 부분인데요. 주기에서도 원칙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콩나무가 전체가 몇 그루인데 예전에 있었던 것이 얼마, 그다음에 3년 사이에 3년이 그 조사 주기이기 때문에 추가된 것이 얼마 이렇게 할 경우에 양쪽 간에 칸을 띄는데도 항목별로 나눠서 철저하게 고수했다. 칸하고 계행하는 거하고 공격을 두는 거하고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간명화하고 문서를 가독성을 극대화하기는 효과로 보이게 되는데요. 특히 수치를 분명히 하고자 한 공리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대 중시사항은 수치, 마지막에 전부 수치로 귀결돼서 파악이 용이하게 하는, 그다음에 과감하게 필요한 것 이외에는 수량사를 생략해버리는 이런 서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맨 앞에는 모촌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상급 단위의 그 행정구역을 쓰고 반복될 때는 막그 당이라고 그 절약형으로 서기하는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토지 경우에는 조사한 그 산계제 얼마, 그다음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는 지형의 구분을 중심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곡지하고 산지하고 이렇게 나눈다든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안에 세부적으로는 옛날부터 있었던 땅하고 그 개간한 땅. 예를 들면 막 목장이라는 것은 뭐 나무를 아주 그 빽빽하게 촘촘하게 심은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는데요. 그런 것들을 특정을 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가 단위가 되고 있는데 보호 철저하게 한 것은 역시 그 촌간의 경계를 철저히 한 거다. 이것은 결국에 과세, 촌별을 하고 직결되는 요인이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그 사람 문제에 되게 되는데 가호와 관련해서는 그 공연이 나오고 그다음에 개연이 나온 뒤에 공연의 상세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 인원의 상세 이 순으로 기재가 되고 있습니다. 양식은 정해진 대로 있는데 특히 공연 같은 경우에는 차중해가지고 차중이 이게 이 가운데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분별은 되어 있지만 전체가 그 한 클럽으로 이렇게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내 세부적인 파악에서는 차중의 경우하고 그 써있자 이자로 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차중은 맨 앞에 부분 한 군데 내지는 두 군데만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서이자로 쓰게 됩니다. 이게 그 중국 용법에서는 이것하고 똑같은 게 그 용이치 않은데 아마도 그 인할린자 구체적으로는 아래에 뭐가 원인이 되어서 앞에 내용이 나온다 이렇게 끼워 맞출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당시의 관리들이 동일용어로 썼는데 서이자로 쓰게 되면 그 공간이 절약이 되게 됩니다. 허용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등급별로 연령별로 기재를 하는데 남자 우선 여자 뒤 이렇게 나오겠다. 그다음에는 정을 중심으로 해서 정을 필대 놓고 정이 무너졌을 때 그다음 이어지는 2인자, 3인자 이런 식으로 늙은 분 제일 마지막에 둬서
역시 과징 중심의 남녀 구별의 그 용자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자 남녀 구별은 그 똑같은 용어에 여자를 그 부과함으로써 구별을 했는데 보시게 되면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마치 한 글자처럼 해서 용어화시켰다, 간략화시켰다, 가시켰다 하는 요소를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 사람에 대한 그 상세 상황인데요. 원래는 이게 그 기본 패턴이었던 것 같습니다. 3년간 이입자, 전입한 사람 전체가 얼마고 그 가운데 그 내역은 새로 들어온 사람, 그 다음에 연호로서 들어온 사람의 합하니까 후자를 중시하게 되면 후자의 경우에는 가족이 들어왔는데 가족 전체가 얼마다 이런 의미가 되고 반대로 위는 그게 안 붙였으니까 가족 단위로 들어온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들어왔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게 원래 그 전형적인 그 형태지만 두 요소 중에 한 요소가 없을 때는 과감하게 그 생략하는 형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고 이게 나와야 되지만 이 뒤를 생략해가지고 두 개를 같이 붙여서 쓰는 이런 서법을 쓰고 있습니다. 역시 간략화의 서법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기존 거주자하고 이입자, 전입자의 구별을 중시한 서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마하고 운데 마를 중시해서 앞에다 두고 그다음에 3년 동안 조사년 동안 그 증대한 것을 항목별로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 반복될 경우에는 3년간 증가해서 3년간 중을 그 생략하기도 해서 생략화, 간략화가 여기서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을미년 기사가 되겠습니다만은 그 전년의 그 제일 뒤쪽에 위치를 하고 하는 형태인데 여러 가지 경우에서 그 세 가지 형태로 구분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처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에 합류하기 위해서 이쪽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전출하는 경우, 그 다음에 신고하지 않고 몰래 도망가는 경우가 특수한 상황이죠. 그게 그 첫 번으로 기재가 되고 두 번째는 이탈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이 막 그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간다 이런 선도 있지만 용법을 분석해 보면 그게 아니고 여기서 그 전출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망하는 경우에서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맨 뒤에 나오는 것이 그 우연한 감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감소만을 뒤에다가 붙여서 한 것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감소분이다 기존에는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데 제가 보건대는 뒤쪽 부분에 그 연차를 특기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변동분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열에 대한 것은 그다지 규명되고 있지 않은데요. 열에서 그 이탈한 것, 열에서 죽은 걸로 봐가지고 열이라는 게 대열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연이 있음에도 연을 쓰지 않은 걸 보게 되면은 연에 관련되지 않은 그 이탈로 보여지지 않나. 연이 통째로 옮겨간 게 아니고 연 안에서 일부가 옮겨간 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을미년 축이인데요. 이 경우에 을미년의 연을 보실 때 이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등께 나아가서 아랜다. 종래는 급자가 해석이 되지 않았는데 이것이 전백체 문서라고 판단을 하고자 합니다. 근건 성산선도 목관에서 동일한 전거백이 나옵니다. 누구께 나아가서 아래다. 똑같은 그분 거하고 같은 의미여서 이것은 대면 보고를 하는데 대면 보고였다. 그건 관리자가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인즉슨 타군의 철을 따라서 옮겨간 사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지 그 구체적인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 뒤촌의 경우에는 그 상세한 것이 가보년 그 전해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모성에 나아가서 보고를 했는데 누구누구를 따라서 나간 그 처에 아이들을 합쳐서 모두 4명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처인 것 같은데 처가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막 3명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나갔던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거는 이 전출되는 것은 해마다 보고된 거, 전입된 거에 비해서 그래서 전출을 되게 그 중시했다 관리해서 이렇게 착안을 하고자 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이게 다케다 선생님께서는 전식연애과에다가 지금 시기에 서로 변동된 부분을 기록을 하고 그것을 앞부분에 뭐 추기를 한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게 제가 엑셀 돌려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100%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추기는 지금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권점에 대해 있어가지고 그래서 맞는 부분도 있지만 반영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노모의 경우에는 현재 현인원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 추가 보고에선 4명이 줄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기재할 도리가 없죠. 이전의 기록이 잘못된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영을 하지 못한 것 같고 또 하나의 경우에는 한 개만 드리겠습니다. 추기에서 세부 뒤쪽 의미사항에서는 정료가 한 명이 줄어들고 정비가 한 명이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추기에서 반영할 때는 정비사항을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의 전체 숫자는 반영을 했는데 정비 항목에는 권점을 두고 추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노모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노모가 현인원은 한 명으로 되어 있는데 3명이 줄은 거로 되어 있어서 이게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니까 마이너스를 추피할 기록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기록 자체가 허위가 있지 않는다면 전년의 노무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거여서 이 말단 관리가 고민하면서 막 권점을 미루었던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 것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체의 이러한 것들을 맨 앞에 합인수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내촌다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마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최종 단계의 정산까지는 가지 않은 문서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최종 결제나 완결이 되지 않은 상태의 문서다. 추기 단계의 문서는. 그래서 아마도 상정이나 상상을 해보면 최종 낙찰은 예를 들어서 상급자나 결정 직권자에서 결정하거나 아니면 회의에서 결정되어서 최종 버전의 또 다른 문서를 추기 없이 변동사항이 반영된 걸로 썼거나 혹은 급박한 상황에서 특수 상황에서 계속 작업이 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중단됐거나 혹은 상급자의 검산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태업이거나 여러 가지를 상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계를 전임자, 전식년에 이어서 당신에서 현임자가 이어가 나갈 경우에는 통계 맞춤이라든지 정산이 매우 중요한데 바로 정산 과정, 집산 과정의 문서다. 이렇게 자기만 보는 문서로도 세 번째 경향은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철저히 서식, 정해진 종목별 원칙에 의해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용어 문제는 읽지 않았는데요.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행정문서의 본질을 이루는 문서 중에 문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